그럼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세요. 돌아가는 건 다 뭐 지난 시간 설명했으니까 개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구현을 해야겠네. 자,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뉴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쓴다고 그랬죠? 이것도 에러가 나니까 인클루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모델 클래스는 하는 일이 없죠. 자, 사실 얘는 뭐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릴 수가 없죠. 실제로 그리는 거는 얘나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나와 비슷한 종류들은 혹은 나를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알려주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준다라는 개념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 영역에서 얘가 어떠한 멤버들을 가지고 있나 알려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어준다. 이렇게 해서 얘는 들어오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인터페이스가 이너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존재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얘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보통 여기 함수들이 그냥 쭉쭉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알겠구나. 이런 것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실제 내용은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좀 섞어 쓰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 배울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OOP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자바에서는 클래스 자리에 인터페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C++는 안 돼요.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의 차이가 뭐냐?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인데 내용이 전부 벌추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일이 없게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개념적인 그 설계도만 제공해라. 그래야 읽는 사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클래스가 막 1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100개의 클래스가 전부 특정 클래스의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개의 클래스를 전부 찾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죠. 모델 클래스 하나만 쫙 읽어보면은 얘 100개들이 전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구나. 얘 박스를 그리겠구나. 서클 그리겠구나. 근데 뭐가 됐든 그리려면은 드로우를 호출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것만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C++에서는 없어요. C에는 없고, 근데 이제 C++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면 섞일 수도 있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함수가 벌추얼이면은 상속받은 클래스가 모든 그 멤버 펑션들을 다 한 번씩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죠. 일이 좀 많잖아요.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모델 클래스로 빼거든요. 이것도 디자인 패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얘기를 했고, 다시 이게 또 갑시다. 자, 다양성을 한번 다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릭 박스가 있었고, 뉴 박스가 왜 안 되지? 상속을 안 해줬구나. 자, 박스는 상속을 지금 안 해줬죠? 퍼블릭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이렇게. 자, 지금 보세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인클루드 해줬죠? 그런데 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어디 갔어요? 박스.h, 예를 들면 박스.h 하고 서클.h에 인클루드가 이미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인클루드가 되면은 요 인클루드 자리에 요 파일을 갖다 붙인다고 보면 돼요.
되게 뭐 컴파일러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뭐 환상적인 걸 할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냥 갖다 붙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box.hi에 이미 한번 갖다 붙여 있죠? 그럼 얘가 없어도 컴파일이 되겠죠? 이미 들어있으니까. 컴파일이 돼요. 한번 인클루드가 됐으니까. 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그때 중복이 만약에 프로그래머 원스를 떼버리면은 떼볼까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A에서 프로그래머 원스를 떼버리면 컴파일 에러가 뜰 거예요. redefinition,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가 두 번 됐다고. 똑같은 애가 정의가 두 번이 됐다고. 그러니까 파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 다음에 오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인클루드가 여러 번 되면은 두 번 정의한 것처럼 된 거예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이게 이름 갖고 프로그래머가 보통 이렇게 코딩하니까 이렇다라는 걸 가정을 안 해요. 가정을 안 하고 다 지정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 장벽을 못 넘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되게 꼼꼼해야 돼요. 되게 꼼꼼하고 좀 그 공대생 유머를 보면은 보통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죠.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 되고 꼼꼼해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프로그래머 원스가 막아주잖아요. 중복으로 인클루드 되는 걸 막아주잖아요. 해도 되는데 조금씩 느려져요. 이게 여러분 숙제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없는데 나중에 뭐 게임 엔진 이런 거 보면 컴파일 할 때 하루씩 걸리고 뭐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막아주기 위해서 막 뭐 트릭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geometric object new my circle my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my box도 draw를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능하다고 배웠죠. 굳이 뭐 더 디테일한 거 코딩 안 할게요. 혹시 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강의 동영상 지난 시간 걸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폼은 돌리려고 묶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오브젝트, 뭐 리스트,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new 포인터에다가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이게 자료구조 강의면은 요걸로 밀어붙일 텐데 이게 자료구조 강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뭐 1학년들은 자료구조를 안 배웠을 거고 자료구조나 뭐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교과서에서 그 수업 들어가면 다 손으로 짜라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다 만들어 놨겠죠.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레이와 거의 동일한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수학적인 개념이죠, 벡터.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std 벡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포인터를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는 포인터라는 타입의 데이터를 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어레이를 동적할당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되죠. 그럼 적어도 어레이를 위해서 붙이는 포인터 하나는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타입의 포인터의 어레이나 뭐 어레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간결한 것부터 설명할게요. 오브젝트 리스트에다가 점 푸시백 뒤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뉴 박스 하면은 요걸 호출하면은 포인터가 날라오죠. 메모리 주소. 여기에 박스라는 그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메모리를 만든다. 날라오죠. 그걸 여기다 푸시백해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딱 보니까 총 몇 개인지 지정해줄 필요도 없네? 편하죠.
사용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1학년들은 자료구조 들을 때 이걸 다 손으로 짜라고 할 겁니다. 짜보는 거 확실히 도움돼요. 저는 이제 제 강의는 지금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자료구조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라고 추천을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괄호 부분 이런 거 어색하죠? 이게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이거 짜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 반복해서 실행시키려면 폼은 걸어야 되겠죠?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점 사이즈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사용하면 어레이하고 똑같죠? 이렇게 쓰면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벡터일 경우는 요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 원래 정석은 요거예요. 요 타입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정의를 해요. 코드 되게 복잡하죠? 이터레이터라는 걸 정의하고, 요거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폼은 시작에서 끝까지니까 점 begin 이렇게 하고, 좀 줄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끝이 아닐 경우까지, 부등호를 쓰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닐 경우까지,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에 요 플러스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오버로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조가 됩니다. 요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에다가 별 달면은 그 내부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 요게 튀어나와요. 요 타입의 데이터가 튀어나와요. 저장된 게. 거기다가 드로우 이런 식으로. 자, 되게 낯설죠? 되게 낯설죠? 요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어레이 형태 말고 뭐 링크드 리스트나 뭐 그런 걸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선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거 일단 인식을 좀 하면 좋겠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깨닫습니다. 자료구조 듣고 뭐 하다 보면. 근데 최근에 C++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 타입 요거 외우기도 힘들거든요. 제가 std를 잘 안 썼던 이유가 요거 타이핑하기 싫어서 안 썼어요. 사실은 외우기 힘들고. 최근에 어떻게 됐냐, 줄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작동해요. 근데 요것도 귀찮아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변했냐, 오토 ITR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됐어요. 편하죠? 자, 저는 이런 시대를 지금 기다렸어요. 제가 제가 박사하고 이럴 때는 이게 안 됐거든요. 요렇게 짜다가 이것도 손 아프고 이거는 미치겠고, 근데 어레이 매번 짜기는 싫고, 이렇게 행복한 시대예요. 좋은 시대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여기서 온 거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보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죠? 편하죠? 자, 몇 가지 우려를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개수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몇 개 들어갈지 미리 컨스턴트로 박아놓고 시작을 했죠. 메모리라는 게, 그 메모리 할당하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편하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그럼 단점은 뭘까? 응? 단점은 뭘까? 해제 자기가 해줘요. 그게 좋아. 해제는 자기가 해주는데, 그거 누가 질문했던데, 참, 그거 설명 잠깐 할게요. 제가, 뉴가 있으면 반드시 딜릿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안 했나? 뉴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딜릿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 간편하게 해줄 진리예요. 자바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만드는 랭귀지인데 그것 때문에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C++은 반대로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잘못하면 난리가 나요. 메모리 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뉴가 있으면 어딘가 딜릿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렇게 해서 뉴를 해놨으면은 나중에 딜릿 뭐 이런 식으로 꼭 지워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근데 강의할 때 지금 모든 걸 다 타이핑할 수가 없어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뉴가 있으면 딜릿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자,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고 내가 편하면 분명히 뭔가 단점이 있어요. 뭐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이럴 때 뭐 이거 해봐야 제가 숙제로 내봐야 100만 개 그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개 정도 그리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 정도 갖고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느껴요. 근데 나중에 진짜 100만 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만들면 100만 명 정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는 뭐 100만 명이 써도 돈을 못 버는 시대인데 그거 이제 공개 강의에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벡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미리 잡아놓은 메모리가 자 여러분들 코딩할 때 미리 내가 지난 시간 강의할 때 10개를 잡아놨죠? 얘가 내부적으로 그걸 자동으로 해주니까 편한 거겠죠? 근데 얘가 100만 개 잡아놨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100만 개 잡아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개쯤 하고 이제 새로 푸시백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메모리를 새로 할당하고 전부 복사해요. 1002개 또 늘어났네? 메모리 부족해. 다시 복사해요. 그런 식으로 가요. 요거 이제 자료구조에서 그거 아마 아주 지겹게 배울 텐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잘 사용하면 또 보완된 측면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용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는 std를 안 쓰고 제가 짜서 쓰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하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특수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설계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뭐 대학원 가면 모르겠는데 학부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